안녕하십니까. 교정 승진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교정학을 승진 시험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토탈 800 문제가 되겠고, 25강에 걸쳐가지고 800 문제를 정복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자, 여러분 교재 78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8번을 보시는데, 자, 73번 저번까지 했었죠. 자, 78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정의 역사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이 부분. 교정의 발전사 이 부분도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간단히 팁을 보면은 발전사를 묻는 문제가 많고 그중에서도 특히 조선시대 있죠. 조선시대와 관련된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고 나아가서는 바로 이제 외국의 교정시설과 관련된 그런 문제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바로 이제 78번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형벌이 많이 나와 있죠. 자, 77번, 78번 넘어갑니다. 자, 교정제도 역사의 발전 단계에 시대적으로 하시오. 이게 상당히 좋은 문제였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 발전 단계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자, 물론 우리가 형법의 발전 단계 이렇게 보면은 사형 단계가 있었죠. 개인적인 형벌을 가는 단계. 그다음에 공형벌 단계가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죄형 법정제라든가 이런 걸 강조하는 그런 단계가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과학시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정 발전 단계에서는 과학시대 말고 그것보다 좀 더 발전된 그런 시대가 있었으니까 바로 수용자라든가 권리보호 그런 이익 단계, 권리보호 이익 단계는 5단계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일반 예방과 이제 심리 강제 이런 말을 이제 강조했었는데 자, 일반 예방을 강조했다. 바로 위화 시대가 되겠죠. 이때는 위화 시대가 되겠습니다. 위화.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위화 시대 같은 경우는 사형벌이 아닙니다. 공형벌 시대가 된다. 이렇게 봐야겠어요. 공형벌. 이걸 강조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어떻습니까? 요게 이제 실증주의죠. 실증주의 같은 경우는 바로 어떻습니까? 과학적인 분석이죠. 과학적. 증명을 해야만이 이 범죄 유죄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리고 어떤 과학화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의 이제 어떤 이 교정 발전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가 자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니은번 같은 경우는 개별적 처우를 강조했죠. 과학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분류 처우, 분류라든가 과학적 개별 처우 이런 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권리 보장, 그러니까 권리 보장 단계 이렇게 볼 수 있죠. 권리 보장 단계 가장 나중에 우리가 발전된 그런 단계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리주의적 단계 이것은 교육 단계가 되겠습니다. 교육 단계. 이 공리주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이제 고전주의라고 볼 수 있어요. 고전주의. 고전주의가 우리가 추구했던 것은 바로 공리주의였죠. 뭐 제레미 벤덤이라든가 존 스튜어트 밀 같은 이런 사람들이 공리주의를 강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최대 대화수의 최대 행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나중에는 실증적 학문 즉 현대학파, 근대학파로 넘어오게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쭉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순서대로 하자면 어떤 게 답일까요? 바로 3번이 되겠죠. 3번이 바로 어떻습니까? 기억벌이 가장 빠른 거였죠. 바로 위화 시대. 바로 심리 강제설, 포이르바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강조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고전주의, 그러니까 심리 강제설, 그 다음에 고전주의로 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실증주의로 가고, 실증주의는 바로 근대학파예요. 이것은 근대학파. 이게 이 학파와도 연결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가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인간의 권리, 바로 권리 보장 단계, 권리 보장 단계가 마지막이었다 그런 얘기죠. 권리 보장 단계. 그러니까 사회에서 권리를 보장해 줘야겠다 이런 단계가 마지막이 되는 것입니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은 합격, 단번에 합격, 그죠? 짧은 시간 안에 내가 효과적으로 공부해 가지고 단순간에 우리가 승진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할 수 있다는 신념과 어떤 자신감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3번 문제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8번 문제는 무조건 시험에 출제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가직 7급에서 나왔던 건데 이런 식으로 시험에 출제될 것 같아요. 자, 많은 문제, 그러니까 뭐 엄청난 문제를 우리가 보는 것보다는 한 문제 한 문제 아주 땀땀이 공부하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78번 해결됐고, 그 다음에가 이제 73번, 8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조선시대 뭐 형벌제도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해가지고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3번 수용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도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여기 좋은 거 다 나왔죠. 펜실바니아제, 카티지제, 오번제, 엘마이라제 아주 유명한 우리 수용제도가 다 지금 총출동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틀린 내용 골라라 했습니다. 틀린 내용. 자, 어떤 것이 답일까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은 수용제도 자체에서도 되게 중요한데 자, 4번이 틀렸습니다. 4번이 어디가 틀렸나 잠깐 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은 수용자의 자력적 개선에 중점을 두면서 사회복귀 프로그램에 동급을 해야 된다. 맞는 말 같죠? 그러나 여기서부터가 틀렸습니다. 분류적 처우 방법을 시작했다. 자, 여러분들 꼭 알고 계실 게 뭐냐.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우리가 처우 방법 중에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분류 처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누진 처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에는 누진 처우가 주가 됐었는데 지금은 분류 처우가 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분류 처우가 우선인 거예요. 그렇지만은 누진 처우를 전혀 갖지 않는다. 이건 틀린 말입니다. 이게 플러스된 개념인데 이 분류 처우가 더 커요. 크고 이게 좀 작습니다. 그래도 누진 처우를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특히 엘마이레제 같은 경우는 종합적인 그런 형태의 점수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고사제 같은 경우는 기간제잖아요. 자, 고사제가 있는데 고사제는 어떤 기간을 가지고 따지는 거라면 여기 나와 있는 무슨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일랜드제라든가 잉글랜드제라든가 이것은 바로 내가 점수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점수를 따가지고 이게 포화가 되면은 내가 가석방 된다든지 석방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잡는 것이 바로 엘마레제라든가 이런 점수제인 거예요. 점수제. 크게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점수제가 있고 그 다음에 기간제가 있다는 거예요. 기간제. 점수제의 대표적인 것은 뭡니까? 바로 엘마레제라든가 아니면 아일랜드제, 그 다음에 잉글랜드 이런 게 있고요. 고사제 같은 경우는 기간제로 대표될 수 있다. 이렇게 항상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큰 틀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요약 정리하고 머릿속에 딱 넣어놨다가 시험장에 가서 빨리 이것을 어떻습니까? 이 아웃풋하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정확하게 아웃풋해야겠죠?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83번은 바로 엘마레제, 바로 누진적인 시스템을 가졌다. 여기가 틀렸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처우에는 두 가지가 있다. 분류하는 방법, 누진하는 방법인데 바로 엘마레제는 누진 쪽으로 갔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어때 분류로 갔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펜실바니아제 같은 경우는 엄정 독고제입니다. 윌리엄 펜이 딱 생각한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종교적으로는 혼자 있어야 돼. 이렇게 본 거죠. 그죠? 수련해야 돼. 엄정 독고제가 되겠죠. 이 엄정 독고제 폐단이 많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중간 단계가 5번제였던 거죠. 이것은 교담을 금지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낮에는 일하면서 말하지 않고 그 다음에 밤에는 독고하면서 말하지 않는다. 결국 하루 종일 말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 처우에 안 좋았다. 그렇기 때문에 수명이 짧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